우크라이나 미사일 공습과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소식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크림대교 이 폭발이 일어난 게 이제 이틀 전이었는데 예. 러시아가 이제 보복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수도 키우에 이제 출근 시간에 폭격이 있었다 그러던데 네. 이게 수도뿐만이 아니고 좀 여러 곳에 걸쳐서 이제 공세를 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양측이 지금 맞서고 있는 그 전장 그 지점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러시아 측의 폭격은 후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후방 쪽을 향한 폭격이었거든요.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키이우 수도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까지 그 미사일이 날아갔고 그다음에 드니프로라고 하는 중부 지역 그러니까는 중부, 서부, 수도 지역, 동부 지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그 오늘 아침에 미사일이 이제 날아갔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그 이틀 전에 있었던 크림 대교 테러에 대해서 보복을 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크림대교 폭발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예. 그 원인을 두고 네. 과연 누가 폭발을 일으킨 건지 어떻게 이제 폭발을 일으킨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는 제가 크림 대교에 대한 테러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말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그것은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언급을 제가 그대로 이제 옮긴 것뿐이고 그 크림 대교의 폭발 원인, 붕괴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그 백지에서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실관계,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놓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철도 양방향 철도선, 그다음에 그 도로 4차선 도로 이것이 이제 그 크림대교의 그 선로와 이제 철도인데 네. 이게 이제 이틀 전 토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아침 새벽에 이제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정오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처음 발표하고 그다음 그 전문가들의 분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트럭에서 폭발물이 폭발을 했다. 그래서 유조선으로 옮겨 붙었다. 이런 것이 러시아 측에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특히 영국에서 나온 그 언론들에서 그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을 해보면은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그 화면에 잡힌 그 트럭에 지나가는 모습과 폭발의 모습 이런 것들이 트럭에서 떨어진 어떤 그 폭발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그 영국에서 나온 그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면은 이 다리 이 교량이라는 것이 원래 그 옆으로의 충격은 좀 강한데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충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약하다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향한 어떤 그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뭐 이상한 물체가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 그러니까는 그 다리 위로 지나가는 어떤 트럭이 아니라 밑에서 어떤 수중에서 뭔가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 공격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의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그거는 그 러시아 측의 입장인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인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부에서 그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의 자작극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도 그 어떤 그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에서의 전투가 아니라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후반까지 공격을 한다는 건 지금까지 좀 명분이 너무 약했는데 네. 이런 사건이 나자마자 후반까지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장 노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공포심 유발 이런 것이었는데 시민을 공격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이거 미사일 공격을 크림반도 공격을 받았다는 크림 대교 공격을 받았다는 명분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마저도 일부에서 주장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러시아 이제 표현입니다만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지만은 네. 지금 설명대로라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일단은 설명이시군요. 모든 가능성을 네.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크림 대교는
푸틴의 자존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 있는 그런 교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외신에서도 푸틴의 자존심이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글쎄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푸틴의 자존심이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거든요. 네. 이 크림 대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크림 반도로 러시아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은 물론 전장이 그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보급품을 그쪽으로 이동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크림반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저 크림 대교를 통하는 길입니다. 저 대교는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합병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2018년까지 이제 아주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은 다리인데 푸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건설 비리 같은 것들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그 뭐 다리를 하나 없앴다가 지었다 하는 거는 푸틴 대통령에서는 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자존심이다 이런 것보다는 전략적인 어떤 그 가능성, 그러니까 저 다리를 뭐 제가 그렇게 러시아에서 자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제 강제 합병하고 나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에 대해서 물자나 탄약이나 뭐 무기나 부대 네. 이동 경로는 저 교량을 통해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저기를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교량이 손상되면서 이제 복구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럼 상당히 러시아군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왜 저 다리를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을까라는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장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말씀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그 물자를 그 트럭이나 그 버스 같은 거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열차는 어렵고,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것들은 일단은 그 물로 페리오를 이용해서밖에는 당장은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러시아의 다음 단계가 뭐가 될 것인가가 이제 궁금한 건데 푸틴은 이제 추가적인 공세를 취할 것임을 계속 좀 시사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폭발 그 양상, 폭격의 양상을 보더라도 민간인 거주지를 포함한 뭐 도심을 이제 공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제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그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게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아마게돈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인류 최후의 전쟁을 이른바 이제 아마게돈이라고 합니다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 측에서는 뭐 어떤 최근에 어떤 뚜렷한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 다시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어떤 이런 그 우려가 계속 지금 상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그 핵 공격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핵 공격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고 그 뒤로는 사실 다음 단계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가설이 맞다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작극 가능성이 맞다면 핵 공격을 가기 전에 어떤 다른 그 또 하나의 그러니까 후반까지 공격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서쪽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핵 공격 가능성은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뭐 너무 많이 간 거라는 그렇죠. 그런 이 진단이 많은 것 같고요. 네네. 지금으로 봐서는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